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I think about my life and all its funny games. 살다 보면 가끔 운명처럼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문장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죠. 네가 너인 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 저에겐 이 문장이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나인 채로도 충분하다고? 라며 늘 의심하는 우리에게 정말 그렇다니까 라고 말해주는 이 영화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깜짝 방송의 주제는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입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로키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오세요. 김고은이 좋다고 말해. 김고은이 너무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김고은 언니를 너무 사랑하는 원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팍팍한 대도시에서 사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유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나인 채로 충분한 빵서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2번 보고도 2번 다 운 우롱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개봉 전날 전야 상영회로 영화 때리고 온 로이입니다. 와.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역대 8기 녹음 중에 가장 많은 패널이 모였어요. 그러니까요. 날씨 아주 덥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후끈후끈해요. 저만 대도시의 사랑법에 진심인 줄 알았는데 저 말고도 진심인 분들이 이렇게나 많았네요. 많죠. 그죠. 그만큼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이 저희 같은 청춘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방송에서는 그냥 주구장창 이 영화에 대한 얘기만 해볼까 합니다. 먼저 다들 이 영화는 어떻게 보게 되신 걸까요? 저는 영화가 나오기 좀 훨씬 전? 한 1년 전인가? 그때 소설을 먼저 봤어요. 아, 네. 근데 그 소설이 되게 제 스타일이고 재밌더라고요. 맞아, 되게 맞아. 쉽게 읽히고 맞아요. 또 박상영 작가가 그 글 쉽게 읽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게 영화로 나올지는. 근데 또 심지어 김고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퀴어 쪽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배우를 섭외해서 좀 크게 상업 영화로 만들지는 몰랐거든요. 그쵸. 근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는 바로 달려가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제작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영화가 개봉되길 기다렸거든요. 저도 원리님처럼 김고은이 좋다고 만회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기다리다가 진짜 개봉하자마자 봤습니다. 저는 뭔가 저도 김고은 팬이긴 한데 네. 그 워낙 개봉 전에 유튜브 콘텐츠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거 나올 때마다 하나씩 뜰 때마다 개봉했나? 봤는데 계속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에 이제 전날에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설도 몰랐고 영화가 개봉하는지도 몰랐는데 아, 정말요? 저는 원래 그 영화 홍보 영상이나 뭐 네. 재밌다고 하는 거 잘 안 듣거든요. 약간 막 사람들이 한창 보면서 막 한수연애 재밌어 뭐 어쩌고 얘기하면은 그냥 안 듣다가 한 100년 뒤에 봐가지고 혼자 재밌더라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가지고. 맞아. 근데 저는 약간 영화를 제가 약간 감이 좀 오는 거를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감이 감이 왔나요? 왔어요. 감이 왔어. 딱 이건 좀 봐야겠다. 근데 약간 좀 혼자 숨어서 몰래 보고 싶은 거예요. 심야 영화로 약간 뭔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좋아질 것 같아 이 영화 왠지 그런 감이 와가지고 심야 영화로 가가지고 밤에 봤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고은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개봉하면 무조건 가서 봐야지 했는데 자꾸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도 계속 화제도 되고 해서 맞아요. 봐야 되는데 하다가 그 다음엔 또 제가 해외에 계속 나가는 일정이 있었어서 해외에 나가기 직전에 여행 나가기 직전에 보고 역시 좋았다. 역시 김고은이다 했던 네. 와, 저도 이제 빵선님처럼 책을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그래도 책이 제목이 엄청 유명한 제목이었거든요. 맞아요. 대도시의 사랑법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책을 기대하면서 봤는데 영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도 한번 봐야겠다 이랬는데 저도 계속 시간이 안 맞아서 지난주에 봤거든요. 저는. 진짜 늦게 봤다. 그래서 엄청 못 볼까봐 조마조마하다가 지난주에 보고 좋아서 이틀 뒤에 또 보고 그래서 저도 2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네, 나 너무 많았어. 너무 기다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다들 혹시 영화를 다들 재밌게 보셨을 텐데 명장면이나 명대사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저희의 제목이죠. 방송 제목. 다들 이 영화를 보셨다면 가장 마음에 남는 대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 제희가 흥수에게 먼저 건넸던 네가 너인 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 이 말이 진짜 가슴에 깊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제희가 처음에 흥수한테 해줬을 때는 약간 이제 스치듯이 맞아요.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 짧게. 대사의 임팩트 치고는 되게 이렇게 훌딱 지나갔는데 저는 흥수가 그 말을 제이한테 다시 해줬을 때 그 감동이 맞아요.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제 메모장에다가 남겨뒀던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기대가 되는데요? 별건 아니지만 흥수가 자신이 오래전 제이에게 들었던 그 말을 반대로 제이에게 해주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이가 내뱉었던 그대로 흥수의 목소리로 제이에게 전해진 건 그때 그 말이 흥수에게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인 것 같아서 그때 그 말이 흥수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그 말이 흥수를 살게 하고 버티게 했기 때문인 것 같아서 둘의 사랑보다 더 진한 우정이 빛나도록 아름다웠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너무 잘 쓰셨는데요? 그래서 이 대사가 저에겐 가장 명대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대사가 저는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를 그냥 살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대사 하나로 그냥 이 대사 하나 있어서 그냥 그 영화는 끝났어. 맞아. 근데 저도 이제 영화를 늦게 봤는데 이 대사가 너무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나오지 이랬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스치듯이 그냥 술 먹다가 한번 한 얘기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응급실 앞에서인가요? 거기서 다시 얘기를 할 때 와 진짜 이러려고 그렇게 넣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유부님은요? 갑자기 영화 생각나가지고 되게 센치해지네요. 아니 안 그래도 우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생각난다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장면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 약간 흥수랑 제이가 조금 다투고 나서 이제 제이가 그 회식 자리에 갔는데 이제 부장님이 조금 이렇게 모진 말을 하셨는데 거기에다 제이가 남자들이 일찍 다녀야 여자들이 밤에 안전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뭔가 저의 그 고정되어 있던 생각을 좀 깨트려주는 좀 한번 머리를 한 대 내려쳐주는 이런 말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진짜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단 걔도 말이에요. 말하잖아요. 천재인데. 맞아. 그게 너무 웃겼어. 진짜로. 왜냐면은 이거를 연출하신 이 PD님도 작가님이 이 대본을 갖다 주시고 나서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진짜 천재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면 자체는 뭔가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대사 자체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여운이 같이 남는 대사는 아무래도 그 마지막에 흥수가 춤추면서 말했던 내가 나인 채로 충분하다는 걸 알려준대 20대 외장하들 잘 가라 제이야. 우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잘 썼어. 맞아. 진짜 잘 썼어. 진짜 저는 그게 그냥 그 둘의 10년이 넘는 서사를 다 얘기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그때 한번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이 대본 쓸 때 저 대사를 쓸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쓸까 말까 고민한 이유가 제가 여기 청피에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지만 저는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 청피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청피가 나한테는 내 외장하드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 진짜 나 심장 갑자기 막 울렁울렁. 그래서 나 그 대본 쓸 때 오프닝이든 클로징이든에 저 대사를 인용하면서 청피가 나한테는 내 외장하드다.
제이가 흥수에게 그랬던 것 같은 외장하드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네.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쓰지. 오바야.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내뱉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감동적인 장면 다 말해 주실 것 같아서 전 친구들이랑도 영화 보고 딱 했던 얘기가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그 약간 변태가 뭘 훔쳐갔었잖아요. 팬티 훔쳐가고 막 이럴 때 그 경찰분한테 제가 내 팬티 훔쳐갔다. 원더브라 거 훔쳐갔다 이랬더니 경찰분이 팬티예요 브라예요. 그거 웃겼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김건 너무 잘 살렸어. 아니 원더브라 뭐 브랜드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장면이 첫 번째로 웃겼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어머니께서 자살 시도를 하신 줄 알고 놀란 장면에서 복분자? 근데 구급대원이 전화로 복부 자상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도 엄청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웃긴 영화라고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맞아요. 그죠? 전 되게 감동적이고 뭔가 센치하고 딥한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웃긴 장면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내내 웃고 나왔던 거. 네, 진짜. 근데 다들 막 아까 로이 언니도 막 웃겨서 울 뻔하다가도 안 울었다 이런 얘기하고 뭐 지금도 다들 웃겼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보면서 사실 웃진 잘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 복분자 그 장면도 그 혹시 설마 진짜 자살한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안심만 됐어요. 그게 복분자였다는 사실이 안심만 되고 막 웃기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리고 막 뭐 그 외에도 웃긴 장면들이 웃기려고 의도한 장면들이 그쵸, 그쵸. 많았는데 저는 웃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되게 몰입해서 완전 보신 것 그랬던 것 같아요. 같아요. 진심이네. 진짜. 그니까. 그래서 이제 제 명장면을 얘기해 보자면 네. 저는 그 흥수 어머니가 흥수 잘 때마다 흥수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게 막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날도 똑같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흥수는 깨어 있었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죠. 사실 게이다 이러면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도 알겠고 여태 못하다가 지금 하는 그 흥수의 마음도 너무 알겠고 이래서 저는 두 번째 봤을 땐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진짜. 네. 맞아요. 흥수랑 이제 어머니의 그 서사도 되게 눈여겨볼 만하거든요. 그리고 죄송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뭐 명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참 싫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은 그 흥수 어머니가 제이 보고 나서 흥수한테 돈 주면서 난 너 고쳐질 줄 알았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의도하고 그런 대사를 쓰신 거겠지만서도 그냥 참 싫었어요. 들으면서도. 맞아요. 고쳐지긴 뭘 고쳐줘. 진짜 쓰는 게 아닌데.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뭐 예전 일이지 요즘엔 솔직히 병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없을 거예요. 그냥 싫으면 싫었지 병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요즘에는? 또 모르죠, 근데. 모르죠. 그런겨? 그런겨.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그 경찰서에서의 장면인데 흥수가 뭐 우리가 이상해? 라고 말한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별거 아닌 대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흥수는 어쨌든 성소수자고 제이도 이제 사회에서 약간 벗어난 인물로 그려지잖아요. 그쵸. 정상 비정상을 규정할 순 없지만 정상보다 그냥 사회가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보다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인물들의 뭔가 연대를 보여주고 또 이상하면 또 어때? 라는 생각을 저 항상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잣대가 그 그쵸, 정답이 그쵸. 아니다. 그쵸, 보여주는 그쵸.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 직관적이고 단순한 대사로 맞아. 우리가 이상해? 라고 솔직히 관객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제 친구도 이 영화를 보고 저한테 해준 말이 그 경찰서 장면에서 영화관에서 일어나서 무지개 깃발 흔들고 싶었다. 이게 진짜 웃기네. 진짜 좋았겠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떤 해석이었는데 흥수는 그 남자친구분 수호에 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걸 원치 않는 성소수자였잖아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첫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 빵선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그 대사가 영화 안에서 나오는 거지만 관객들에게 하는 말 같은 것들이 저도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페스타 때도 똑같은 대사를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았나 봐요. 그러게요. 뭘까요? 저는 그 회식 장면 아까 한번 나왔던 거긴 한데 그 회식 장면에서 이제 그 부장님들이 그 남성분들이 뭐 이제 얘기하시는 그 사이에 이제 제이가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왜 작은 거에 목숨 거냐고 하시지 말고 제발 좀 그냥 쟤한테는 그게 목숨만큼 소중한가 보다 하시면 안 되냐. 아니 거의 대사를 지금 완전 외워 오셨는데요. 네, 이거 너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으셨나 봐요. 얘기하고, 저도 2번 봤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 영화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쓰신 대사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게 명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화낼 줄 몰라서 그냥 웃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 앞에 대사죠. 맞아. 흥수 생각하면서 한 말이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1번이라 말 안 했었는데 그 흥수의 축가 장면에서 모두 안 우셨나요? 저는 진짜 너무 울었어요. 저는 진짜 웃으면서 우는 그 약간 이광수 됐거든요. 진짜 그 노래나 춤이 웃기기도 하면서 그냥 그들의 뭔가 그 우정 맞아요. 십몇 년간의 맞아요. 우정을 너무 맞아요. 담아주는 것 같아서 진짜 눈물이 그냥 줄줄 흘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뱃걸굿걸 가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들어온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첫 가사 나오자마자 와씨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저 장면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저 이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이 남자친구가 제이 집에 쳐들어와서 행패 부렸을 때 전 남자친구가 행패 부렸을 때 제이가 도망 나오잖아요. 그러고 전화로 흥수한테 전화하면서 달려가잖아요. 너무 울었어 그때. 그때 이제 흥수도 전화를 받고 같은 쪽으로 달려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진짜 막 심장이 뛸 정도로 좋더라고요. 딱 안심되는 느낌. 안심도 되고 그냥 그 싸워서 연락 안 하고 지내던 순간이 다 무마되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그 앞에 완전 초반에 복선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무슨 맞아요. 일 생기면 뛰면서 전화하면서?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맞아, 하는데 맞아. 그거를 딱 그 이름 부르는 것만 듣고도 흥수가 알아서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주는 맞아요. 게 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대도시 사랑법이 아까 그 대사 명대사도 앞에 한 번 나오고 또 나오고 그리고 이런 장면도 또 앞에 나왔다가 또 나오고 해서 더 사람들이 재밌게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시는 대도시의 사랑법이 호평을 받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원리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어쨌든 퀴어 영화잖아요. 네. 성소수자를 이제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들은 우리한테 대체로 좀 무겁고 좀 되게 철학적이고 이런 이미지로 많이 기존 퀴어 영화들은 다가왔는데 이건 완전히 상업 영화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현대 퀴어 영화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되게 겪어봤을 만한 또 그 성소수자인 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었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이런 것도 다룬 점이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게 이 영화의 흥행 요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원리님 말에 되게 동의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 영화가 저한테 예상치 못한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 정도로 예상을 하지도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고 봤었는데 예상 외로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퀴어라는 소재가 자칫 살짝 잘못 다루면 또 되게 욕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들도 많으니까 근데 뭔가 곱지 않은 시선을 뭔가 그 고운 시선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우정과 사랑이라는 소재랑 합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서사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저희 세대가
미래의 중심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뭔가 꼭 세상을 바꿔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뭔가 무모하고 한심해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또 더할 나위 없이 뜨거운 한때이기도 하고 그때 제이와 흥수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도 그렇게 청춘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부차적으로 모여가지고 되게 아름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앞서 말하신 두 분과 의견이 약간 비슷한데 제가 딱히 막 퀴어 영화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뭔가 게이의 삶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깊게 다루기보다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희랑 흥수의 연대 그리고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다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저희 사회의 문제들을 조금씩 가져오면서 되게 가볍게 풀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행을 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흡수되게끔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막 말맞다나 제이가 미친년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되게 일탈하고 걔네들 계속 클럽 가고 막 이런 게 한심해 보일 수 있지만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청춘하면 진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뒤탈 없이 막 그냥 막 지금 놀아 제끼면 그만이라고 상상만 하지 사실 그렇게 뭐 대학생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거에서 뭔가 묘한 쾌감을 좀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딱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도 보면서 진짜 정말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부럽고 처음에는 공감이 안 됐어요. 뭔가 내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는데 근데 또 막 흥수도 사실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글은 잘 쓰지만 그거를 업으로 삼을 수 없어서 고민을 하고 제희도 막 어쨌든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쪽에 가고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갔다라는 느낌은 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청춘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지만 또 나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화라는 장르 속에 비춰져서 주인공으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내 인생도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빛나고 있다고 느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볼 때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자체가 되게 자신감을 많이 실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까 유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용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사람들에게 흡수가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약간 하나의 마케팅이었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포스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흥수와 제이의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줄 알고 실제로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런 당연히 흥수와 제이의 로맨스겠지 하고 보러 왔는데 이런 내용인 걸 보고 근데 그 내용이 또 무겁지가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그 과정이 저는 되게 이 영화가 처음부터 이 영화가 제작되고 사람들이 보고 거기까지의 과정이 다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게 그 포스터를 그렇게 만든 게 욕을 먹었던 적도 있어요. 왜 지우냐. 왜 퀴어 요소를 지우냐. 왜 이렇게 이성애인 것처럼 포장해서 홍보하냐 이걸로 욕을 먹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에게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포스터를 보러 와서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다는 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게 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뭔가 저는 이 흥행 요소 앞서서 그냥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는 그냥 뭔가 두 번 봤다 했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볼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영화가 아니고 영화 그 크레딧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냥 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그냥 한 분 혼자 보러 오신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크레딧 그 마지막 글자 올라가는데 불이 다 켜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올라가자마자 머리 위로 박수를 혼자 소름 돋아. 한 3번 치고 딱 일어나서 홀가분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영화도 영화인데 그 마지막 그 박수가 저한테는 더 위로가 되고 뭔가 그냥 저렇게 박수 칠 만한 영화였으면 그냥 앞에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
좋은 영화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름 그때는 돋았어. 그렇죠. 그때 그냥 그것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을 하지 않았나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와, 맞아요. 되게 이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 자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만큼 위로가 되는 영화였으면 그냥 괜찮았다. 이런 생각. 맞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동명의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도 약간 이슈가 됐었잖아요. 심지어 제 주변에는 뭐가 영화고 뭐가 드라마고 누가 어디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남윤수 배우랑 노상현 배우가 사귀는 사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막 비벼버렸구나. 완전. 그럼 김군 혼자 이제 드라마에 나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한 4화까지 본 것 같습니다. 더 다들 보셨어요? 저도 5화까지 봤는데 네. 되게 드라마는 소설을 잘 따라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영화는 성소수자에 집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약간 드라마는 진짜 약간 게이의 삶? 맞아요. 그냥 게이를 보여준다.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게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근데 저는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냥 맞아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걔한테 어떤 엄청난 게이한테 서사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너무 게이는 평범해. 불행해야 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랑처럼 상처받고 또 급하게 사랑 빠지고 이런 거를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나열한 느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저는 7화까지 봤거든요. 꽤 많이 봤어요. 다 봤네. 그래서 어제 새벽 6시에 잤어요. 이거 보지 않으라고. 근데 7화까지 봤는데 거기에 어떤 상사분께서 퇴사를 하는 장면에서 책을 보여주면서 사인해달라. 근데 이거 책 무슨 내용이야? 이러는데 그 이제 극중 드라마 속 흥수 역이죠. 고영이 대답을 하는 게 사랑 이야기요. 그냥 사랑 이야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저는 이게 진짜 그냥 드라마도 영화도 다 관통하는 얘기 같았어요. 드라마는 진짜 그 성소수자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성소수자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다를 게 없잖아요. 저도 사랑이니까. 그냥 너무 현실적이라서 회피형이라서 헤어지고 너무 과하게 사랑해서 헤어지고 그냥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영화는 어쨌든 우정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그냥 둘 다 정말 뻔한 사랑 이야기를 아주 잘 다뤘던 작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로키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저도 이 영화 보고 막 좀 끄적였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끄적였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흥수가 그 영화 속에서 흥수 남자친구랑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에게는 적어도 그들의 성별이 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질감도 없었고 위화감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진짜 우리가 사랑의 성별을 적용시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두 작품 다 꽤나 재밌게 봤는데 뭔가 결이 다르다? 그리고 주인공 흥수랑 고영도 원래 똑같은 캐릭터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그 흔히 저희가 게이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 상사가 막 입 가리면서 웃는 남자 보고 게이 같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영화 속 남윤수 배우가 그 사회가 말하는 게이 같다라는 행동을 어쨌든 연기로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어떻게 보면 저 게이 같다라는 거를 더 고착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화 속 흥수는 안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드라마 속의 윤수는 조금 그런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쉬운 연출이었습니다. 왜냐면 좀 목소리 톤이 낮으신 배우인데 일부러 높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말 빠르기나 뭐 제스처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다 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전 좀 아쉬웠어요. 맞아요. 오히려 어색하게 보여졌었던 부분이 있는 맞아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책에서도 완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어쨌든 의도하시고 연출하신 그대로가 반영된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영화보다 드라마 속 고영이 좀 더 그 흥수라는 캐릭터에 잘 어울리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편견이 좀 정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대도시의 사랑법 리뷰 방송을 정말 전부터 계속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밀리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다들 녹음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저도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그래 보여요. 네. 근데 약간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영화 네. 보고 나서 백걸국걸 들으면서 가셨어요? 전 들으면서 아니요, 갔거든요. 저 영화 OST 들었어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 우연찮게 노래방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부르셨어요? 노래방 간 친구가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걸 불렀는데 우셨나요? 아니 울진 않았는데 그냥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저는 새벽에 이제 들으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면서 들으면서 왔거든요. 또 되게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들으면서 왔는데 저는 2번을 안 봤거든요, 영화를. 한 번만 봤어요. 다들 2번 보라고 했는데 뭔가 저는 이게 좀 중간에 텀이 있어야지 처음 봤던 그 여운을 좀 오래 남기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말에 다시 한번 보면은 좋을 것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같아요. 약간 올해 저의 정말 최애 영화이자 올해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노래가 하나 생겼거든요. 이거 좀 너무 다른 말이긴 한데 제가 요즘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듣고 있어요. 네. 뭔가 저의 올해 노래거든요. 네. 올해의 영화와 올해의 노래를 올해 연말 듣고 싶어요. 같이 그러시기. 보고 싶어요. 네, 응원할게요. 같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되게 좋아요. 되게 신나요. 마지막 백걸국걸 장면에서 본인은 이제 그 노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 그러려고요. 네. 근데 저도 올해 본 영화가 그리 많진 않지만 그 제가 본 몇 안 된 영화 중에 1등인 것 같긴 해요. 공동 맞아요. 1등이긴 한데. 저는 심지어 제가 한국 영화를 엄청 많이 보진 않는데 한국 영화, 그것도 상업 영화 중에서는 정말 이 정도까지 잘 만든 영화가 있었나? 저도요. 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랑 다르면 다 열등하다고 생각해. 그거야말로 진짜 열등감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과 저런 사랑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어떤 사랑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 일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제이와 흥수를 판단하는 수많은 잣대들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현실의 우리는 훨씬 더 까다로운 잣대 속에 살아가죠. 남들 눈에 열등해지지 않으려고, 일반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영화는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모두에게 그랬으니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좋으니 우리 모두 언젠가는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MC 로키, 원리 빵서 루이였습니다. 안녕.